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 소정에게서 그런 메시지가 왔다. 민수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메시지 말투엔 무언가 이상한 긴박함이 배어 있었다. 핸드폰 화면 위로 떨리는 손가락 자국이 남은 걸 본 순간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창밖에는 흰 머리의 할머니가 길가에 서 있었다. 검은 한복 치마, 허리에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민수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할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거시기, 길 잃었슈? 목소리가 낮고 귀에 이상하게 울렸다. 말끝이 갈라지며 속삭이는 듯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 너머 마을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 길로 가면 안 될 걸세. 할머니의 말에 민수가 멈칫했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다. 절대 그분 따라가지 마. 제발. 메시지를 본 민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할머니는 웃었다. 입술이 천천히 찢어지듯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눈동자가 회색이었다. 소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급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엔 지금 그 길가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뒷면엔 누군가 급하게 적은 글이 있었다. 이 사람을 보면 도망쳐. 이 마을에서 벗어나야 해. 소정은 손에 쥔 사진을 주머니에 밀어넣고 급히 식당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멀리서 민수가 할머니와 마주선 채 서 있는 게 보였다. 소정은 소리쳤다. 민수야, 거기서 나와. 하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멍하니 할머니를 따라가고 있었다. 소정은 뛰기 시작했다. 신발이 벗겨지든 말든 민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그분 따라가면 안 돼. 민수가 고개를 돌렸을 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공중에는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소정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 사진, 지난달 이 근처에서 실종된 여행객이 남긴 거야.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언니가 그 실종자 수색팀에 있었어. 그때 발견된 건 이 사진 한 장뿐이었대.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사진 속의 배경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바로 그 길이었다. 같은 표지판, 같은 나무, 같은 전봇대, 그리고 같은 할머니. 단지 사진 속의 할머니는 눈이 새까맣게 번져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길가의 갈대가 흔들리며 휘청거렸다. 민수가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목을 꽉 잡았다. 소정이었다. 그 차 타면 안 돼. 왜? 방금 시동 걸려 있었어. 아니, 내가 시동 안 걸었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차 안의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이 근처 노인주에 반복합니다. 노인주의. 민수는 황급히 차 문을 열고 시동을 끄려 했지만 키를 돌려도 소용없었다. 라디오는 계속 이상한 방송을 흘려보냈다. 노인을 따라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음성이 중간에 왜곡되며 끊겼다. 라디오 주파수는 계속 바뀌었고 다른 목소리가 섞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정은 뒷좌석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다. 바로 누군가의 핸드폰이었다. 전원을 켜자 사진첩이 열렸다. 모두 같은 풍경, 같은 길, 그리고 프레임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할머니의 얼굴. 마지막 사진은 카메라 바로 앞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였다. 그 뒤로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소정은 핸드폰을 덮었다.
민수야, 우리 지금 바로 떠나야 해. 민수는 창밖을 봤다. 멀리서 도로 한가운데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이번엔 손에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주변은 깜깜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은 방향을 잃었다. 소정은 GPS를 켰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해, 여기 분명 지도에 없던 길인데.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분명 방금까지 고속도로였잖아.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꾸덕꾸덕 흙을 밟는 소리. 민수가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엔 한겨울 같은 냉기가 돌았다. 소정은 문득 코끝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불에 탄 듯, 썩은 듯한 냄새. 그리고 길 옆 풀숲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곳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비석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순자, 1938-1979.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 이름 할머니가 말했잖아. 순자라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웃었다. 내 이름 기억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차를 버리고 걸었다. 핸드폰은 전혀 터지지 않았고 하늘엔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다. 소정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다. 길 옆엔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안심리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민수가 중얼거렸다. 이 마을 지도에 없었는데. 바람이 불자 표지판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울렸다.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아니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소정은 민수의 팔을 잡았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민수가 뒤를 돌아봤을 때 길이 사라져 있었다. 아까 지나온 길이 이제는 끝없이 이어진 논밭으로 바뀌어 있었다. 길에 흔적조차 없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다시 들려왔다. 낮게 웃는 노파의 목소리. 돌아가긴 늦었지. 민수는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나오라고. 하지만 대답 대신 뒤편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소정은 숨을 죽였다.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다. 허름한 교복 차림, 얼굴에 흙이 묻은 채였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민수가 다가가려 하자 소정이 팔을 잡았다. 잠깐, 이상해.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그곳엔 희미한 줄자국 같은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아닌 검은 액체가 맺혔다. 그 할머니 절 여기 묻었어요. 순간 소녀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변했다. 너희도 곧 나처럼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소녀의 몸이 서서히 뒤로 꺾이며 사라졌다. 남은 건 찢어진 리본 한 조각뿐이었다. 소정은 울먹였다. 민수야, 우리 진짜 여길 빠져나가야 해.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달렸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걸어도 풍경이 변하지 않았다. 같은 전봇대, 같은 논, 같은 길. 소정은 숨이 차올라 주저앉았다. 우리 제자리 도는 것 같아. 민수는 손목 시계를 봤다. 시침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몇 시야? 몰라. 멈췄어.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작은 초가집이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소정은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길을 잃었어요. 문이 삐걱 열렸다. 안엔 등불 하나와 낡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초상화가 있었다. 초상화 속 여인은 젊은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액자 밑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순자 1938-1979 안심리 마을 보살. 민수가 중얼거렸다. 같은 이름이야. 초가집 안은 낡았지만 누군가 살고 있는 듯했다. 식탁엔 따뜻한 밥이 담긴 그릇이 있었다.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수가 낮게 말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거야. 소정이 주변을 둘러보다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엔 하얀 한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엔 여러 사람의 신분증과 핸드폰이 담겨 있었다. 모두 사라진 여행객들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민수가 불을 껐다. 밖을 내다보니 할머니가 집 앞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뒤로 따라가는 수십 명의 그림자들. 그들은 모두 얼굴이 없는 듯 흐릿했다. 그리고 동시에 중얼거렸다. 안심하라, 여기선 다 편히 쉴 수 있단다. 민수는 소정의 손을 잡고 집 뒤로 빠져나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비쳤다. 산등성이 아래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다. 저길로 내려가자. 두 사람은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한 명, 곧 여러 명. 소정은 돌아보지 못했다. 민수는 숨을 참고 걸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 잡아당겼다. 손이었다. 차가운, 흙 묻은 손. 소정이 비명을 질렀다. 민수야. 민수가 손을 빼내자 땅속에서 반쯤 파묻힌 시체가 드러났다. 눈이 뜨인 채였다. 그 시체의 입이 열렸다. 도망쳐요. 바로 그 목소리는 아까 봤던 소녀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달려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다. 다리 밑에는 시커먼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물에 비친 달빛이 이상하게 깜빡였다. 소정은 다리 아래를 보다가 숨을 삼켰다. 물속에 사람들이 있었다. 눈을 뜬 채 떠있는 시체들이 수십 구. 민수가 소정의 손을 잡아 끌었다. 보지 마. 하지만 소정은 이미 울고 있었다. 저 사람들 다 할머니가 데려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다리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옷, 길게 늘어진 머리. 할머니였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도망칠수록 더 깊이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다리 밑에 물이 일제히 솟구쳤다. 손처럼 팔처럼. 두 사람은 다리에서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민수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다시 낮이었다. 햇빛이 쏟아지고 새들이 울고 있었다. 소정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꿈이었나 민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 본 주변은 똑같은 마을이었다. 그 표지판 안심리. 여전히 거기 있었다. 민수는 소정을 깨웠다. 소정아, 우리 아직 못 나갔어. 소정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 또 낮이야?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손을 흔들었다. 트럭이 멈췄고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민수가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말했다. 여긴 30년 전에 물에 잠긴 마을인데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물에 잠겼다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79년의 산사태로 마을이 다 무너졌죠. 그때 이 근처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누구죠? 박순자 할머니요. 소정은 얼굴이 굳었다. 민수가 물었다. 그분 지금 어디 사세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분은 그때 같이 죽었다는데요. 뭐라고요? 남자가 트럭 문을 닫았다. 그런데 가끔 지금도 저길 지킨다더군요. 길 잃은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트럭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멀리서 낮인데도 까마귀가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소정은 중간에 멈춰섰다. 민수야, 나 이상해. 마치 이곳을 전에 와본 것 같아. 민수는 소정의 손을 잡았다. 기분 탓이야. 하지만 그 순간 소정의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발을 치우자 땅 밑에서 나무 문이 드러났다. 작은 지하실 입구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엔 낡은 초와 함께 누군가의 사진이 있었다. 소정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사진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정, 안심히 쉬거라. 민수가 사진을 덮었다. 이게 뭐야? 소정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나 이곳에서 태어났어. 뭐? 할머니가 나 키웠어. 근데 나는 여길 떠났어. 그날 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박순자가 내 외할머니야.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분은 날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날 내가 떠났어. 그때부터 여길 떠난 사람은 다 죽었대. 민수가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흔들리며 제단 뒤를 비췄다. 거기 흙더미 속에서 하얀 손이 드러나 있었다. 손을 잡아 끌어내자 그건 오래된 인형이었다. 소정은 입을 막았다. 이거 내 거야. 어릴 때 잃어버렸던. 인형의 눈이 반쯤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다. 민수가 펼쳤다. 다시 오면 안 된다. 순자는 널 기다린다. 소정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왔던 거구나. 민수는 결심했다. 그럼 여길 끝내야 해. 이 저주를 멈추려면. 그 순간 제단 뒤에서 소리가 났다. 낡은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서 있었다. 눈동자가 완전히 하얗게 빛났다. 소정아, 잘 왔다. 이제 다시 돌아올 시간이야. 할머니, 그만해요. 다 끝났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변형되었다. 피부가 갈라지고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넌 약속을 어겼어. 넌 나를 버렸지. 민수가 앞을 막아섰다. 그만두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짓 하나에 민수가 벽 쪽으로 내던져졌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소정은 울면서 말했다. 나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할머니, 제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말 너무 늦었단다. 그 순간 제단의 불이 꺼졌다.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정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소정은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주변이 계속 바뀌었다. 길, 다리, 마을, 집 모든 것이 뒤섞였다. 소정은 눈을 감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할머니의 기억이야. 눈을 떴을 때 그녀는 1979년 마을에 서 있었다. 젊은 순자, 즉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그 가운데 어린 소정이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흔들리며 흙이 무너졌다. 산사태였다. 모든 게 무너지는 가운데 젊은 순자가 외쳤다. 소정아, 이리 와. 하지만 아이는 이미 길 반대편에 있었다. 순자는 아이를 구하려 달려갔고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다. 그녀의 몸을 덮쳤다. 피가 번졌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이의 얼굴이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래서 나를 원망했구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였다.
이건 기억이야. 지금이라도 용서받아야 해.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젠 그만 놓아주세요. 장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재단의 불이 다시 켜졌고 할머니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하다, 소정아. 나는 널 지키려 했는데. 소정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빛으로 변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안심하렴.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공기가 따뜻해졌다. 재단의 초가 스스로 타올랐다. 불빛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졌다. 남은 건 고요함 뿐이었다. 재단이 꺼지자마자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뒤집히며 피처럼 붉은 흙이 솟구쳤다. 민수는 소정을 안고 몸을 숙였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아직 떠나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 공중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끝이라 생각하느냐? 하늘이 뒤집혔다. 별이 사라지고 대신 뒤집힌 마을의 지붕들이 떠 있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하늘로 올라가며 비명을 질렀다. 민수는 소정의 손을 꽉 잡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정신 차려. 소정은 눈을 감았다. 아니,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갇힌 거야. 할머니의 시간 속에 두 사람은 산을 향해 달렸다. 마을은 뒤로 녹아내리듯 무너지고 있었다. 불빛이 뒤틀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살려줘, 돌아와. 모두 죽은 자들의 목소리였다. 소정이 말했다. 할머니가 이 마을을 붙잡아둔 거야. 자기 죄책감 때문에.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가 죽은 날 그 다리를 찾아야 해. 두 사람은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그러나 방향이 계속 바뀌었다. 분명 같은 길을 뛰고 있는데 나무와 표지판이 순식간에 자리를 바꿨다. 소정이 절규했다. 또 반복되고 있어. 그때 멀리서 어린 소정이 서 있었다. 흑투성이 치마, 작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 왜 또 왔어? 소정은 숨을 멈췄다. 그건 나야.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어린 소정은 인형을 민수에게 내밀었다. 이거 돌려줘야 끝나. 인형의 얼굴은 반쯤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민수가 인형을 받는 순간 땅이 꺼졌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두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물 속은 시체로 가득했다. 손, 팔, 얼굴들이 물 위로 떠올랐다. 민수는 소정을 찾아 헤맸다. 소정아. 그때 물속에서 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수가 발버둥쳤다. 그 손은 여자의 손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넌 그녀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순간 물이 갈라지며 불빛이 내려왔다. 그 안에서 소정이 떠올랐다. 민수야, 올라와. 민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강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하늘이 붉고 땅은 금이 가 있었다. 마을은 불타고 있었다.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땅 위에 새겨진 글씨를 봤다. 도망쳐라. 그 글씨는 피로 써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소정이 울부짖었다. 이건 할머니의 세계야. 우린 빠져나갈 수 없어.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 길이 있을 거야. 내가 기억해.
할머니가 죽던 날 그 다리 밑에 뭐가 있었지? 소정은 눈을 감았다. 비석. 그들은 다시 다리로 달려갔다. 불타는 마을 사이로 연기가 솟았다. 길 위엔 귀신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도 살고 싶었어.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다. 눈, 코, 입이 사라지고 비명만 남았다. 소정은 비틀거리며 다리로 향했다. 강물은 이미 피로 가득했다. 다리 밑엔 비석이 있었다. 그 위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박순자. 소정은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비석이 흔들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멈추면 넌 사라질 거야.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이 갈라지고 바람이 폭발했다. 비석이 부서지며 흰빛이 마을 전체를 감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잠시 후 바람이 멎고 새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다시 아침의 길 위에 서 있었다. 맑은 햇살, 조용한 바람. 소정이 속삭였다. 끝났나 봐. 하지만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빨리 도망가. 저 할머니 뭔가 숨기고 있어. 그 문자는 소정의 번호였다. 민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말도 안 돼. 소정은 그 자리에서 웃지 못했다. 주변이 다시 흐려졌다. 길, 표지판, 하늘이 전부 흔들렸다. 그리고 소정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가 갇힌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소정의 눈동자가 회색으로 변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도망가, 민수야.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폭발하듯 꺼졌다. 주변이 다시 어둠으로 덮였다. 민수는 눈을 떴다. 길이었다. 낯선 차, 낯선 풍경. 옆자리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저기요, 이 길 맞아요? 민수는 얼이 빠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여자가 문을 열고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다. 빨리 도망가.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알겠어. 하늘이 붉게 변했다. 도로 끝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줄을 서 있었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쳤다. 안심리 다시 시작이군요.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문자는 계속 떴다. 빨리 도망가 빨리. 글자들이 화면에서 흘러내리듯 녹았다. 그가 창밖을 봤을 때 아까 화장실 간 여자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했다. 팔이 꺾이고 발이 뒤로 향해 있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여자의 입이 벌어졌다. 안심리 돌아왔네. 민수는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도로 양옆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여길로 와. 민수는 소리를 따라갔다. 하지만 달려갈수록 목소리가 멀어졌다. 여기야, 이쪽이야. 소정의 목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울렸다. 민수는 귀를 막았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이 터졌다. 우린 다 소정이지. 민수는 산길 끝에서 멈췄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그 위에는 퇴색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심리행 막차 1979년 운행 중단. 민수는 숨을 죽였다.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엔진 소리도 불빛도 없이 버스 문이 열렸다. 안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타, 집에 가자. 민수는 주저했다. 집이라니 어디로요? 내가 온 곳으로.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버스에 타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운전기사는 없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변했다. 밤, 낮, 비, 눈 모든 시간이 동시에 흘렀다. 민수는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봤다. 소정이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 너야말로 진짜 소정이야? 그녀는 웃었다. 진짜가 뭐야? 여긴 기억이 만든 길인데. 창밖에 마을 표지판이 보였다. 안심리 EKM. 버스는 멈췄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민수는 내리지 않으려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를 밀었다. 그는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졌다. 앞에 비석이 있었다. 박순자. 다시 그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새겨진 또 하나의 이름. 민수. 민수는 멍하니 바라봤다. 이건 뭐야? 소정이 다가왔다. 이제 이해했지? 내가 이미 죽은 거야?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지금 나는 뭐지? 소정이 말했다. 할머니가 널 데려가려 했던 이유야. 넌 나 대신 온 사람이었어. 나 대신? 할머니는 나를 다시 돌려보내고 싶었어. 근데 내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했지. 민수는 웃었다. 결국 나도 안심리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소정은 눈을 떨었다. 아니, 아직 방법이 있어. 넌 나 대신 이 마을을 끊을 수 있어. 어떻게? 할머니의 영혼이 묶인 마지막 장소, 그 우물로 가야 해. 두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 나무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가운데 작은 우물이 있었다. 물이 아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순자의 손이었다. 이제 돌아와라. 민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젠 내가 끝낼게. 순자의 손이 민수의 팔을 끌어당겼다. 소정이 소리쳤다. 안 돼. 같이 가면 안 돼. 민수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가야 하잖아. 민수가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끝없이 떨어졌다. 그의 주위로 순자의 기억이 흘렀다. 어린 소정의 웃음소리, 무너지는 마을, 울부짖는 순자의 얼굴. 모든 게 섞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호수 위였다. 순자가 서 있었다. 이제 됐다. 내 아이야. 아니요, 저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민수는 불빛을 꺼내 들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거짓이에요. 당신이 만든 감옥. 빛이 번쩍이며 호수가 갈라졌다.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 여긴 내 세상이야. 민수는 외쳤다. 이제 끝내요. 모두 놓아줘요. 그 순간 호수 속에서 수백 개의 손이 솟구쳤다. 그들은 순자를 끌어내렸다. 순자가 울부짖었다. 소정아, 날 잊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게 빛으로 터졌다. 민수는 눈을 떴다. 맑은 아침이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옆에는 소정이 누워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꿈이었나? 민수가 웃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때 멀리서 버스 경적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안심리행. 버스 문이 열리고 운전사가 손을 흔들었다. 타요. 다음 마을까지 갑니다. 민수가 머뭇거렸다. 어디까지 가나요? 산 너머로. 아주 멀리.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운전사의 얼굴은 할머니였다. 순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길이죠. 소정이 손을 뻗었다. 가지마. 민수는 웃었다. 이젠 괜찮아. 누군가는 버스를 몰아야 하니까. 그는 조용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민수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도로가 구부러질 때마다 그의 뒤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안심해도 되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버스는 서서히 빗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라디오가 켜졌다. 주의하십시오. 안심리 일대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른 부부가 그 길을 지나갔다.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가 그 버스 사고 났던 데 아니야? 남자가 웃었다. 그런 소문 믿지 마. 그때 길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백발의 남자, 낯익은 미소 민수였다. 길 잃으셨죠? 저 버스 타면 됩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버스는 다시 달리고 있었다. 창문엔 수많은 얼굴이 비쳤다. 소정, 순자, 민수,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 모두 같은 미소, 모두 같은 눈. 버스의 표지판이 바뀌었다. 안심리행 항상 운행 중. 그리고 멀리서 한 문자가 떴다. 빨리 도망가.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화면이 어두워졌다. 라디오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도망쳐도 결국 돌아오게 되지.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것도 민수의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길가에 멈춰선 또 다른 차, 그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빨리 도망가.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새벽. 길가에 안개가 걷히며 멀리 버스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운전석엔 민수가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완전히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버스 문이 열렸다. 바람이 불며 흙먼지가 일었다. 안심리행 막차 출발합니다. 버스는 안개 속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도로 표지판엔 안심리 1KM가 보였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멍했고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모두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물었다. 기사님, 언제 도착하나요?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곧이요. 다들 곧 편해질 겁니다. 창밖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다 같이 가는 거지.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탑승 대기 중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낯선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여기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민수가 대답했다. 안심리요. 걱정 마세요. 다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탔다. 그녀가 창가에 앉자 라디오가 켜졌다. 오늘도 안심리 인근에서 실종자가. 그녀는 라디오를 끄려 했다. 그때 민수가 말했다. 끄지 마세요. 이 소리는 계속 들어야 하거든요. 한편 소정은 낯선 도시 병원에서 눈을 떴다. 하얀 천장, 기계음, 바깥의 햇살. 그녀의 손에는 수액이 꽂혀 있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깨어나셨네요. 산사태 현장에서 혼자 발견됐습니다. 소정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민수는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신문을 봤다. 실종자 찾기 안심리 근처 미스터리. 사진 속에는 버스 한 대가 찍혀 있었다. 운전석엔 민수가 있었다.
소정은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왔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이 불었고 어딘가에서 버스 경적이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로 끝 희미한 안개 속에서 버스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버스의 번호판이 보였다. 안심리행.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내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때 버스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하얀 인형 하나만 떨어져 있었다. 그날 밤 소정은 다시 꿈을 꿨다. 안개 자욱한 길 위, 민수가 운전하는 버스가 그녀 앞에 멈췄다.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소정아, 이제 괜찮아. 너는 살아야 해. 소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같이 가면 안 돼? 민수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여길 지켜야 하잖아. 그 말과 함께 버스는 천천히 사라졌다. 아침, 소정은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손에 쥔 인형을 바라봤다. 그 안엔 작은 쪽지가 있었다. 도망쳐도 괜찮아. 이제 내 차례는 아니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수야. 바람이 불며 인형의 리본이 흩날렸다. 화면 전환. 도심의 다른 도로. 한 커플이 차를 몰고 지나간다. 여자가 말했다. 이상하다. 내비에 없는 길이네. 남자가 웃었다. 잠깐 길 좀 물어보자. 그때 길가에 버스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말했다. 혹시 길 잃으셨어요? 커플은 버스 안으로 올라탔다. 안에는 몇몇 승객이 앉아 있었다. 모두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자가 물었다. 이 버스 어디로 가나요?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심리로 갑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편해져요.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의 풍경이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소정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새 삶을 시작하려 도시를 떠났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민수야, 이제 정말 안녕. 그때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렸다. 다음 정류장 안심리입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만. 버스 안.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승객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손가락으로 창문에 글자를 썼다. 안심.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여긴 언제 도착해요? 민수가 말했다. 곧이요. 다들 편해질 겁니다. 버스가 터널을 통과했다. 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사이 좌석에 사람 몇 명이 사라졌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봤다. 민수는 라디오를 켰다. 오늘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웃었다. 괜찮아요. 다들 편해졌으니까. 그날 밤 도시 외곽. 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안심리행 버스 매일 밤 운행.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쓰여 있었다. 한 번 탑승 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다가왔다. 버스가 멈췄다. 승객이 타지 않은 빈 정류장. 민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안 타는구나.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기다리면 또 오겠지. 그리고 문을 닫았다. 버스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불빛이 켜졌다. 젊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안심리 사고 지역입니다. 그 뒤엔 낡은 버스 표지판이 있었다. 여긴 더 이상 노선이 없다고 하네요.
그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안심리행 버스 곧 도착합니다. 기자는 웃었다. 이상하네. 방송국 차량엔 라디오도 없는데.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자 뒤에서 버스 경적이 울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민수가 손짓했다. 취재 오셨어요? 올라타시죠.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잠깐만 인터뷰할게요. 문이 닫혔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버스 안. 기자는 주변을 둘러보다 멈췄다. 좌석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다들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상하네. 다들 자고 있나? 그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백미러 글자 노이즈처럼 안심하세요. 곧 도착합니다. 기자가 공포에 질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소리쳤다. 여긴 어디야? 내려줘.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심리요. 그 말과 함께 버스 안불빛이 꺼졌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흘렀다. 지역 방송사 기자 촬영 중 실종. 화면엔 그의 카메라가 비에 젖은 채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장면이 있었다. 버스 안 창문에 새겨진 글자. 도망쳐. 시간이 흘렀다. 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속도로가 뚫렸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가끔 말했다. 밤마다 이상한 버스를 봤다. 표지판엔 안심리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버스를 본 사람은 며칠 후 모두 사라졌다. 도심 한복판,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가 바뀌었다. 안심리 관광버스 과거를 체험하세요. 광고 아래 QR코드가 깜빡였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휴대폰을 찍었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옆에 있던 노인이 대답했다. 몰라. 근데 한번 가보게. 화면 전환. 밤,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운전석엔 민수, 조수석엔 할머니 순자. 둘 다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이제 평안하네. 민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손님은 계속 오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버스 안 라디오가 켜졌다. 오늘도 실종자 소식입니다. 안심리 부근에서. 순자가 끄고 말했다. 됐어. 그 얘긴 이제 그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안심이네요. 그들의 눈빛은 멀리 어둠 속을 향했다. 버스는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끝에는 아침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햇살 속에서 버스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순자의 손이 빛으로 흩어졌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순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래, 이제 안심해라. 화면은 새벽의 도로. 햇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엔 낡은 표지판 하나. 안심리 존재하지 않는 마을. 그 밑에 작은 문구가 있었다. 빨리 도망가.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버스 경적이 울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모든 길은 결국 안심리로 이어진다.